2021년 11월 14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을 조금 지났습니다. 이제 금년 11월 30일이 되면은 정확하게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딱 100일이 딱 되는 100일이 남아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12월 1일이 되면은 99일 남은 거예요. 그러는데 그럼 오늘 계산하니까 정확하게 이제 한 114일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14일 뒤에는 온 인류가 꿈꿔왔던 그 새로운 세상을 여시기 위해서는 이미 1950년 1월 1일 음력으로 말하면은 1949년 11월 13일에 허경영 대통령님께서 탄광을 하셨죠. 하셔가지고 참 정말 그 파란만장한 생활을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현실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 날이 지금 이제 114일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참 관계가 무량하고요. 좀 허경영 대통령님께서는 5월 10일 날 5월 10일 날 5월 9일 날이면 10일이겠네요. 대통령 취임식하는 날 말입니다. 그것도 봐야 되겠는데 5월 9일 하면 5월 10일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아마 2022년 5월 8일 밤 12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래 되면 5월 9일 날 취임식을 하겠죠. 하여튼 그날에 이제 엄청난 광경, 백마를 타고 이제 앞장을 서고 뒤에 백마 탄 사람들이 333명이 타는데 맨 앞장을 이제 허경영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제 타고 가시고 그 전에 이제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간단한 행사가 있고 또 이제 광화문에서도 하고 또 이제 하늘궁에서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집안에 우리 큰 처남의 아들이 있는데 부산교통공사 다니고 있는데 아마 오늘 결혼식이 조금 뒤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 참석을 이제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이제 후보로 돼 계시니까 현재는 후보 신분이니까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메이저급 대선 후보자들하고 같이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론조사에 영향을 주기 위한 그런 활동을 지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위촉자를 받을 만한 분들을 좀 선정을 하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이미 내가 21사람한테는 보냈는데 2차 또 위촉자 명단을 작성하라고 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방금 조금 전에 보니까 부르는 주식회사 부르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주식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주식 전문가가 이번 대선을 보는 관점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5%가 안 되니까 아직까지 허경영 총재님께서 언론에 비춰지기로는 아직까지 저평가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주식 전문가가 보는 견해에 의하면은 이분은 허경영 총재는 반드시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분은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제 유튜브가 조금 전에 떴어요. 떴는데 그걸 거는 것도 이제
요즘 사람들은 또 주식을 하시는 분이 주위에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하더라도 저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또 이제 아는 지인들한테 이렇게 또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동영상을 이렇게 이때까지도 많이 보냈지만은 그래도 이제 또 이번에 부르는 이분은 내용이 알차고 좋아요. 그래서 주식을 하는 사람 위주로 또 지인들한테 이를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럼 숱하게 보냅니다. 또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위촉자 받을 만한 분을 선정을 해서 또 이제 해야 될 그 작업이 또 현재는 중요해요. 어쨌든지 간에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대통령에는 당선되어 있고 또 세계 황제로 또 당선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참여하면서 그것을 지켜보는 거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경남 김해시 이제 우리 또 회원들이 또 가지고 있는 그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우리 정병구 고모님께서 2017년 3월 1일 날에 국민정치혁명연대 국혁대라 그러죠. 국민정치혁명연대 줄이면은 국혁대에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좀 새삼스럽고 총 3시간 정도 되는 그 유튜브 동영상을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대단하대요. 그리고 이제 내하고 이제 내가 이제 거기에 참석한 그 사진도 보냈고, 그걸 내가 시간이 없어서 3시간까지는 다 못 보고 한 50분 정도 이렇게 잠깐 보았습니다. 보니까 김기상 고문님께서 돌아가셨죠. 김기상 고문님께서 이제 임명장을 주는 총사령관이었었죠. 임명장을 주는 그 모습이 있고 거기에서 중앙조직위원장 박경린 위원장님께서 발령장 받는 그 장면이 또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김해에서는 마상봉 고문님께서 그 발령장 받는 그 모습이 45분 경에 딱 있더라고. 그것도 보니까 또 새롭고, 이제 대구에서도 이제 지금 그분이 이름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신머식이에요. 그분이 대구시 위원장이죠. 대구시 창당대회 할 때 우리가 이제 그때 김민실 우리 사무장님하고 이경래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이경래 따님하고 또 그때 박마리 당시는 이제 김해시 위원장이었어요. 그분하고 같이 갔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신익순가 그래요. 그분이 발령장 받는 모습을 오늘 또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이제 발령장 받는 사람 모습을 보니까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신 분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부산광역시에 이제 그 발령장 받는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태원님은 그 당시 이제 부산시에 이제 위원장으로 돼 있었죠. 그 뒤에는 지금 현재는 이제 국민정치혁명연대가 좀 발전이 돼 가지고 한 2년 5개월 뒤에 국가혁명당으로 이제 변신했잖아요.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이성근 위원장님으로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태원 님께서 이제 부산시 위원장으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발령 받으신 분들을 자세히 보니까 이춘원 고모님이 계시더라고. 이춘원 고모님께서 언제부터 고모님이 됐는지는 잘 몰랐는데 그때 발령장을 받았더라고요. 나는 그때 이제 박경린 중앙조직위원장님께서 전화를 저한테 얼마 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전화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저한테 이제 김해시 위원장을 맡으라고. 나는 그때 그 당시에 빠져버렸어요. 왜냐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마찰과 갈등과 분란의 소지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저는 강정산을 믿는 그 단체에서 경험을 뼈저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여러 수천 번을 봤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말이에요. 주먹으로 직접 싸우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 성스러운 단체에서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있는데
말이나 글로 이렇게 막 하는 것은 오죽이나 내가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그 강정산을 믿는다 그러면은 그 종교에서도 그 상위에 속하는 그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기독교 그 문학이나 철학의 단계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신의 경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의 단계거든요. 이어령 씨라고 저 노태우 대통령 때 문공부 장관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절대 그 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분은 문학 철학으로서 공부하셨던 분인데 자기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결과에 가서는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왜 어떻게 받아들이냐니까 자기 딸이 엄청 좀 불행한 세월을 보냅니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 너 공부를 너무 많이 해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아이고, 그분 딸이 그 이화여대 나왔던가? 그리고 미국 가서도 유학을 가가지고 뭐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자기 남편하고 또 뭐 이혼하고 그래요. 그 사후가 이혼된 거지, 그러니까. 이혼하고, 자기 아들이 또 막 이런 가정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명인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이어령 씨의 이제 손자죠. 그런 분이 되니까 엎친 데 덮친 데 겹친 데 가정사가 불허하니까 자기 딸을 앞을 못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고. 그때 자기가 신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딸을 이를 앞을 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 이제 단계가 있다고. 처음에는 문학이야. 문학은 시, 수필, 소설 이런 거 아니에요. 문학에 5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시도 있고 시인의 마음이 돼야 된다고. 사람은 첫 번째는 시인의 마음이 돼요. 가을이니까 그 노래도 있네. 시는 노래 부른다.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마른 나무가지에서 떨어 작은 잎새 하나 그대가 나무라 해도 내가 잎새라 해도 우리들의 사이에 나무가 또 남은 게 없어요. 그대가 나무라 해도 내가 잎새라 해도 좋은 날엔 시인의 눈빛 되어 시인의 가슴이 되어 아름다운 사연들을 태우고 또 태웠었네. 흐르기 전에 맴도는 낮은 이 바람소리 시는 노래 부른다.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시인의 마음이 되고 시인은 노래를 부른다 이 말이야. 시인의 마음이 되고 이런 규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시인의 마음이 돼야 돼요. 시를 쓰고 그런 문학을 통해서 사람이 좀 그런 단계를 지나면은 이제 신의 단계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된다고요. 또 기독교를 또 졸업을 해야 된다고. 졸업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계에 보면은 강정산의 그 가르침이 있어요. 이거 선천이 지나가고 후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해요. 자기가 뭐 재벌이 됐든지 뭐 대통령이 됐든지 뭐 대학 교수가 됐든지 재산이 많으면 많은 사람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 이때까지 불행한 사람을 보냈다고. 그것을 이름하여 선천이라 그런다고요. 이런 선천의 시대가 지나가고 후천의 시대가 온다. 그때에는 여자 성씨로 그 메시아가 온다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이 세상이 이제 이렇게 바뀐다고 말이에요. 그 기독교를 불교를 졸업해야 이제 그런 단계를 받아들여요. 이제 불교의 세계, 기독교의 세계를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한 사람이 강정산이라고. 그래, 강정산을 그 따름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 같아서는 얼마나 그 도덕적으로 상위급에 속해야 되느냐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로 강정산을 와버려요. 뭐 도덕적인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냥 바로 강정산을 와가지고 거기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내가 많이 봤어요. 거기서 뭐 사기꾼 비슷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아래도 이야기했다시피 인텔이 해준다 해가지고 500만 원 받고 그냥 그대로 먹고 팁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 와가지고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다단계 이런 것도 있고 이래요. 그런 걸 내가 뼈저리게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로 안 들어갔다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 보니까 이제 그 대구에서 계시는 분이 그 내 이름을 잘 그때 인사는 했는데 지금도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분이 총선에 출마하셨던 분도 보이고 부산에도 발령장 받는 분을 보니까 이춘원 고모님이 또 보이고 그때 발령장 받은 분들 중에서 작년 총선에 출마하신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장희영님께서 부위원장님으로 이제 발령장 받는 것도 보고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복권이 안 됐었어요. 그래 그날 그 국제신문사하고 대담을 했다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때 국제신문에 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19대 대통령 출마를 하시느냐 하니까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왜냐하니까 사면 복권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출마를 얼마든지 해가지고 당선이 된다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한교안이었어요. 지금은 뭐 한교안이가 권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동사무소 뭐 말단 국업 행정직 공무원보다 더 못하잖아요. 권력이 없으니까. 내랑 마찬가지죠. 전두환이나 뭐 돌아가신 노태우는 뭐 돌아가셨지만은 전두환한테 무슨 권력이 있느냐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한교안이가 권력이 딱 가지고 있었다고. 사면 복권 시킬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었으니까 한교안 씨한테 이제 우리가 사면 복권 해달라고 그때 막 우리 그 지지자들 말이야. 한교안 씨가 그 당시에 이제 출근하는 길에 플래카드 들고 말이에요. 1인 시위도 하고 그랬어요. 허경영을 복권시키라 해가지고 그 다 기록이 다 있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저 부산시의 그 김성수 청년 국장님께서 지금 초업 어린이 그 대공원 앞에서 3.3 공약을 홍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랬듯이 그 당시에는 그 사면 복권 시키라고 강화문 그게 한교안 총리가 이제 출퇴근하는 그 길에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가가지고 막 복권 시키라 하고 말이에요. 그랬어요. 퇴근할 때는 그거 보라고 앞에서 막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가지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시다. 억울하게 실형을 사셨던 분이니까 이분은 반드시 복권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허경영 그 당시에 이제 총재님이라 불렀으니까 총재님이야말로 우리나라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분이니까 이분은 빨리 복권시켜야 된다. 그렇게 간절하게 탄원서를 이렇게 올렸어요. 그 기록은 다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이 남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여러 세월을 지나서 이제 정말 이제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눈앞에 있고 어제 보니까 부르는 이 주식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이제 우리 한국의 미래가 밝다는 데 대해서 어제 이제 총재님께서 토요 강의 때 이제 그 부르는 그 주식 전문가가 하는 동영상을 이렇게 쭉 올리더라고. 그 같이 봤는데 그 동영상에 보면은 그 미국의 이제 영적 지도자들 그러니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환상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영이 이제 뛰어나니까
이것을 보거든요. 보니까 이 한국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천상에서 천사들이 그냥 막 검을 때려 퍼붓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이제 한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막 보여주더라고. 그런 거는 나는 한평생 내 그 15, 16, 17살 때부터 그런 것을 다 이제 생각하고 산 사람이에요. 타노 스님이 우리나라가 이제 만주를 다 이제 우리가 만주를 다 이제 이렇게 다시 복구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 우리 한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 간다는 이야기는 나는 한평생 한 번도 잊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라고 이제 한평생을 찾아오고 이렇게 추구했던 삶이었는데,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뭐 신천지에 뭐 이만이라든지 하여튼 이름 밝힐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그런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많아요. 결국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인공이 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짜예요. 왜 가짜냐 하면은 그분은 이렇게 엄연한 현실 그 정치계에 나오질 않아요. 대통령 출마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권력을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선거,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해야 참 메시아라고요. 근데 그거 전부 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전부 다 현실적으로 가짜예요. 오직 유일하게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 살벌한 그 7가지 그 불공정 있잖아요. 여론조사 불공정, TV토론 불공정, 언론방송 불공정, 또 뭐 선거비용 불공정, 그 여러 가지 불공정 속에서도 이 속에서 정당 하나 만드는 것도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런데 정당을 이렇게 만들고 그 속에서 그 정당을 만들다 보면은 거기서 온갖 아래 보니까 세타령을 누가 부르더라고요. 우리 그 내려오면서 보니까 이천에서 저 청도 내려오면서 보니까 우리 그 세타령 부르는데 그 귀절 가운데 하나가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세중에는 봉황새 뭐 이렇게 하던데 온갖 잡새들이 다 온단 말이에요. 자, 창당을 해보라고 온갖 똥파리들이 다 모이고 온갖 잡새들이 다 온다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마음에 상처받고 갈 사람 가고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또 알곡대로 남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느냐고. 당을 하나 만들고 현실 정치에 또 놓으면 뭐냐고. 당선이 되느냐고. 당선이 되기가 얼마나 어렵느냐고. 딱 1번 아니면 2번만 찍으니까 그렇게 언론이 권력과 합해가지고 내보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기에 딸려가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그 배종찬 그 여론조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선거를 한 25년 정도 이렇게 쭉 지켜보는데 이번 선거는 특이하다 이게요. 특이하다. 이번 선거는 희한한 선거다 이게요. 이제 쉽게 말해서 MZ세대 그리고 여성층 그리고 부동층이 이번 선거에 향방을 가른다 그러잖아요. MZ세대는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980년부터 2004년까지 즉 나이로 말하면 18세부터 42세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MZ세대인데 컴퓨터나 그 휴대폰을 능수능란하게 잘 다루다 보니까 검색을 빨리 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50대, 60대, 70대보다 검색을 굉장히 빨리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검색을 딱 해보면은 줄리 딱 치보면 오늘 그 줄리의 남자들이라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림이 얼마 전에 삭제됐는데 그 자리에 또 그 그림을 그렸더라고. 그 윤석열이 그 손에 임금왕자 적은 거 하고 이제 윤석열이 이제 그 또 저 뭐냐 그 장모 그리고 윤석열 얼굴을 그 그려놨던데 줄리 그 한 번만 이렇게 딱 그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은 참 창피스러운 줄 안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윤석열을 거의 안 찍습니다. MZ세대는 안 찍어요. 왜냐하니까 검색을 딱 해보면은 1, 2분만 딱 보면은 동영상이 여러 수백 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그냥 그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열린공감TV의 강진구 그 기자님은 뭐 그분은 조금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조금 잘못 판단하는 점은 있지만은 그러나 대체로 보면은 공정 보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것을 보면은 국민의 힘당을 윤석열을 찍어줄 그게 비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MZ세대는 결국 그 방향이 허경영 총재님한테 올 수밖에 없고 특히 여성층, 부동층은 올 수밖에 없어요. 대세가 지금 흐르고 있다고 해요.
그래 얼마 전에 그 뭐야 그 뭐야 마라톤 그 대회 할 때 우리 양산에서 우리 당원님들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게 뭐야 그 바람이 분다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허경영 바람이 부얼 집어줬다고 그 바람이 분다 그러던데 정말 허경영 총재님 바람이 살살살살살 불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리케인으로 지금 되는 거란 말이야. 지금 태풍에 고요한 태풍이 몰아치기 일보 직전이라고. 허리케인 이 불기 일보 직전에 그 고요함이 지금 계속되는 가운데에 정한 가운데